우리가 경제를 배우는 이유로 경제적 자유를 많이 들곤 합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다는 것, 뭔가 그럴듯하면서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롭다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개인별로도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이번 화는 역사적으로 불안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책은 국부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부의 본질과 원천에 대한 탐구로 원래 제목은 훨씬 깁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 책으로 최초의 경제학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죠. 마치 부자 나라 되는 법 또는 부자 나라의 정의와 방법이라고 의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증기기관으로 촉발된 산업혁명 시기를 직접 겪었습니다. 즉, 엄청난 효율과 생산성을 직접 본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독립전쟁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식민지를 통해 불공정 무역으로 불을 쌓던 영국은 전쟁에서 지면서 미국이라는 식민지를 잃게 됩니다. 엄청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일방적인 무역으로 금과 은을 쌓아나가던 시기에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고민한 것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금과 은에 나라의 부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돈과 명품을 가졌다고 당신이 부자인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시에는 무역으로 금과 은을 나라에 많이 쌓아두는 것이 국가의 부유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중상주의라고 했습니다. 상업을 중요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질문이 이어지겠죠. 그럼 뭐가 국가의 부인데? 애덤 스미스의 답은 나라 전체의 생산력 증가였습니다. 부유한 국가란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된 국가라 볼 수도 있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한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는 국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생산력을 어떻게 늘릴까요? 첫 번째로 분업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직접 작업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분업을 해야 생산력이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예로 든 것은 못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가느다란 철사를 잡아당겨서 그걸 쭉 펴고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한쪽 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다른 부분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데 숙련된 노동자가 하루에 20개 만들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나눠서 각자 잡아당기기, 펴기, 자르기만 한다면 하루에 무려 4,000개의 못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아냅니다. 이를 나눠서 하니 하루 20개에서 4,000개로 200배의 효율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경쟁이라고 했지만 시장경제라고 해도 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경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내가 내일 굶주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빵집 주인의 자애로움이 아니라 그의 이기심 때문이다. 강조할 부분은 각자의 이기심 때문에 일을 했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낫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의 조절 능력이 잘 작동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나 행동을 제어하는 기능이 왕명이나 규칙 같은 것이 아니고 시장의 자율적인 조절 능력이란 뜻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요약해보면 생산성이 늘어나면 그 나라가 부자가 된다입니다. 나라에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늘어납니다.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은 대가를 얻으려고 각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늘어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을 해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부자란 돈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 물려받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자들을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국가라는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부자의 정의도 배거, 빌딩 소유주 이런 것보다 굶는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